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11일차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값과 평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 변수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었죠? 예,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값, 평균을 구하는 방식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보면은, 자,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알면은 확률 변수의 이론적인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dx분의 dfx.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요 패턴들. 자, 라지 fx, 이게 이제 원시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분하면은, 자, 이렇게 fx, 스몰 fx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걸 또 미분하면은, 자, f 프라임 x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했죠. 자, 요 표기가 뭐예요? 자, 라지 fx를 미분한다는 얘기. 자, 이 미분하면은 이제 fx가 된대, 스몰 fx가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0에서 2까지 구간에서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otherwise 다른 구간에서는 이제 확률이 제로 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론적인 평균을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해요. 기대값. 여러분들 기대값 단어를 언제 들어보셨죠? 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확률론의 기여를 한 수학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네덜란드의 수학자 하이헌스가 이 주사위 게임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게임의 조건이나 룰을 알고 있다면은 얼마를 그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기대값입니다. 자, 이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는 연산자는 자, 이렇게 라지 E, 그 알파벳 이 대문자 E 쓰고 대괄호 한 다음에 안에 이제 확률 변수명 x를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 기대값은 이게 이제 뮤라고 해서 음,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된, 음, 이렇게 되는 거죠. 뮤. 그래서 이게 이제, 음, 로마 그리스어 해가지고, 어, 이 기대값 또는 이제 평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x를 어, 아래첨자로 표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 확률 변수가 뭐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뭐 x 또는 이렇게 써주는데 확률 변수를 혼동할 염려가 없으면 확률 변수면 표기하지 않고 그냥 이 뮤만 써주기도 합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표본 공간 개별 그 표본 공간의 원소죠. 개별 그 변수 xi의 가중 평균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가중치는 이 개별 원소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즉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이제 해줬습니다. 즉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이제 연산자로 이렇게 그 수식을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죠. 자, x에 대한 기대값이다. 얘는 이 개별 그 원소, 개별 x 값들이
오메가 뭐라고 했어요? 표본 공간이죠. 표본 공간에 속한다면은 자, 각각의 개별값들마다 그 개별값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있을 테니까 그 확률을 곱해줘서 모두 이 값들을 더해준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설명드린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요 연습 문제 몇 개 좀 풀어보면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교재도 없는 연습 문제를 제가 좀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주사위에서 자,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대표하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얼마이냐? 자, 일단 공정한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여섯 개, 음, 여섯 개의 숫자가 다 나올 확률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개 숫자당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나올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6개인데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자, 평균이 어떻게 된다? 아까 평균이 네, 표기를 했었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처음엔 1이 되겠죠. 1. 1. 그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인 거예요. 2. 그리고 2가 나올 확률. 3에다가는 3이 나올 확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6이 나올 확률까지 해서 다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그러니까 1 곱하기 6분의 1. 자, 2 곱하기 6분의 1, 3 곱하기 6분의 1. 또 이렇게 다 해서 6 곱하기 6분의 1까지 해서 자, 이렇게 계산해서 모두 이 더해주면은 2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값 평균은 2분의 7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공정하지 않은 주사위 이번엔. 자,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배래요. 자, 이런 주사위 기대값을 구하라. 자, 짝수가 나올 확률이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배이니까, 2배이니까. 자, 각각의 확률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될까요? 자, 내용 한번 보시죠. 자, 공식은 앞에 거 똑같이 일단 공식의 패턴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이 패턴이요. 여러분 이 패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예. 자,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이 홀수가 나올 확률의 2배다. 짝수가 나올 확률이. 그러면은, 자, 전체 홀수가 나올 확률과 짝수가 나올 그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홀수가 나올 확률들은 자, 9분의 1이 돼요. 자, 반면에 짝수가 나올 확률들은 9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치에다가 그 주사위 값에다가 확률들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자, 3분의 10을 기대값은 3분의 11로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요 중요한 요 패턴을 여러분들 잘 계속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더 풀죠. 공정한 동전이 있어요. 자,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인 확률 변수 x가 있다.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앞면이 나오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또 똑같이 패턴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앞면이 나올 때 값에다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곱해주고 뒷면이 나올 때 값에다가 뒷면이 나올 확률을 곱해줍니다. 앞면이 나오면은 1이라고 했고 뒷면이 나오면 제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이건 지워지죠. 그래서 2분의 1. 평균은 2분의 1이 나온다. 자, 문제 또 더 풀어봅시다. 자, 7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에 4개의 양호한 부품, 3개의 결함이 있는. 자, 검사원이 3개의 부품을 추출했을 때 양호한 부품의 평균 개수를 말해요. 양호한 부품의 평균 개수. 자, 일단은 그 확률 변수 x가 뭐냐, x가 무엇이냐. 자, 일단 x가 양호한 부품의 개수다라고 정의를 이제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일단은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하면은 함수는 확률을 구하는 함수는 이렇게 되죠. 전체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어. 뭐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사건, 우리의 관심사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7개 부품에서 3개 부품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이죠. 순서에 상관없이 뽑으니까. 자, 7 컨비네이션 3이 됩니다. 자, 분자에 한번 봅시다. 자, 분자에는 자, 우리가 X가 양호한 부품 개수니까 그 양호한 부품이 4개죠. 그 4개 중에 X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예요. 자, 결함이 있는 부품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3개 중에 양호한 부품 뽑힌 수만큼을 뺀 나머지가 뽑히겠죠. 자, 그래서 3개 중에 3, 3 컨비네이션 3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자, X에는 양호한 부품이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를 대입해가지고 자,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0일 때, 즉 양은 부품이 하나도 뽑히지 않을 때 확률은 35분의 1이라고 나왔고요. 1개일 때는 35분의 12, 2개일 때는 35분의 18, 3개일 때는 35분의 4라는 확률이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문제를 풀면은 자, 요 패턴이죠. x 여기 fx 또는 x 곱하기 gx 똑같습니다. 여기서 fx하고 px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요 글자가 의미하는 건 이제 확률이라는 확률 변수 x가 발생한 어, 확률이라는 얘기인데 그 확률을 함수로 구해주기 때문에 여기다 fx라고 써도 무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다 계산을 해주면은 7분의 12, 7분의 12로 자, 7개 부품 중에서 4개 양호한 부품, 3개 결합 있는 부품이 있는 7개 부품 중에서 3개 부품 추출했을 때 양호한 부품의 평균 개수는 7분의 12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0과 1의 값을 취하는 랜덤 변수. 우리 저기 랜덤 변수라는 말이 그냥 확률 변수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랜덤 변수라는 거는 뭐 무작위로 무작위로 이제 추출을 이제 한 변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x가 0일 때는 2분의 1, 1일 때도 2분의 1, 동일한 그 확률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그냥 요겁니다. 그냥 요거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 x가 0일 때, x가 2일 때, 1일 때, 자, x가 0일 때, x가 1일 때. 그래서 계산해주면 그냥 2분의 1이 나오죠.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중에 이제 표본 평균 개념만 우리가 또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공간에서 기대값에 대응하는 값인 표본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자, 이렇게 돼요. 자, 표본의 평균입니다. 표본의 평균에서 x 바라고 하죠. x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n분의 1, 그냥 n분의 1 하는 겁니다. 그 개별 x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 개별 x 값의 숫자만큼, n개만큼을 다 나눠줘. 자, 근데 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기대값 공식하고 표본 평균의 공식에서 이 의미가 좀 다른 점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대값 공식에서의 어떤 그 표본 공간의 원소는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를 의미하고 표본 평균 공식에서는 선택된 표본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 공식에서 확률 가중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 가중치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또는 그러니까 확률 가중치가 이겁니다. 이 원소가 개별 원소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표본 평균 공식에서 확률 가중치 없이 그냥 n분의 1 한다는 거예요. 즉 n분의 1 한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원소라도 발생할 확률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다라는 거. 왜 그렇게 보냐? 자, 표본 평균은 가능한 값이 아니다. 이미 선택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본 값이 선택되는 빈도는 확률에 비례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표본 값이 여러 번 선택된다. 따라서 뭐 확률 가중치가 필요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도가 많으면은 많은 만큼 그냥 뽑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미 선택된 값이기 때문에 그 선택된 값만큼의 어떤 확률은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중치로 하여 모든 가능한 표본 x를 적분한 값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의 내용을 봅시다. 요한의 내용은 아까 그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산 확률 변수는 이거였잖아요. 그죠? 패턴이 같은 거예요. 기대값이라는 거는 결국 가중치를 개별 값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대값은 자, 여러 가능한 x 값을 확률 또는 확률 밀도 값에 따라 가중합을 한 것이므로 가장 확률 또는 확률 밀도가 높은 x값 근처의 값이 된다. 그래서 이 확률 또는 확률 밀도가 모여 있는 곳의 위치를 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 뭐 거두절미하고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연속 확률 변수 기대값은 교재 예제가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PDF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확률 밀도 함수죠. x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0에서 2 사이의 구간에서 3분의 x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분을 하라 그래요. 적분. 확률 밀도함수 적분해가지고 자, 구하는 겁니다.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에.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이렇게 적분을 해줍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x 곱하기 fx는 뭐예요? 3분의 x죠. 그럼 3분의 x 이렇게 바꿔주죠. 자,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3분의 자, x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9분의 1 x 세제곱이 됩니다. 적분하면. 그래서 0부터 2까지 구간. 그래서 아시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2를 넣는 거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9분의 8 됩니다. 빼기 0을 집어넣으면은 0이 되죠. 그래서 9분의 8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 연속 확률 기대값은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으면 그걸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내용 보시죠.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 안으로 다, 괄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인티그랄 바깥으로 일단 숫자 3 나와주고, 인티그랄 바깥으로 2 해가지고, 숫자 2 나와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각각 다 적분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적분을 해주고요. 자, 구간 0부터 2까지. 또 이거 다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 패턴을 갖고. 그래서 다 계산을 해주면요. 9분의 20이 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이 9분의 2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시죠. 자, 교재 예제 11.2. 어떤 기계의 단위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칠 때, 자,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기계의 기대 수명을 구하시는 거예요. 용어가 기대 수명일 뿐이지, 기대값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 어느 시간만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계냐. 봅시다. 자, X가 1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무한대라는 100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이 X의 4제곱분의 100만이래요. 그 나머지 구간, 100시간 이하로 사용될 확률은 제로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시간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것도 계속 요 패턴, 요 패턴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몇 시간을 쓰느냐, 이게 확률, 함수입니다. 자, 이거 이 분자에 있는 100만은 인티그랄 바깥으로 빼내주고, 자, 나머지 보시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 약분이 되니까 x 세제곱분의 1이죠. 이거는 x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거를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이걸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가 되죠. 자, 그래서 무한대부터 100까지. 자, 무한대부터 빼주는 거.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일단 무한대가 x에다 무한대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은 자,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그래서 100만 곱하기 제로 빼기. 자, 그 다음에 x 제곱에
x에 100을 대입을 해주면은 만이 되는 만.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만.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만 하니까 200만. 그래서 그쵸, 200 남겠네. 200, 200. 자, 그럼 200 hours. 200시간이 이 기계의 기대 수명인 거예요.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이 기계 구매하면 200시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이제 분산, 평균하고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분산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분산이 뭐냐? 자, 확률 분포가 평균값 혹은 기대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서 분포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정의합니다. 분산 영어로 variance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는 표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씁니다. 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의 수식을 알고 있다면 이론적인 또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분산을 구하는 연산은 variance의 앞글자를 따서 VAR, variance, 그리고 대괄호 열고 그 안에 이제 확률 변수명을 써주는 거죠. 이 연산으로 계산된 분산값은 자, 시그마 제곱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거는 기대값 평균이죠. U로 표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분산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시그마 제곱으로 표준 편차는요 시그마가 됩니다. 시그마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연산자를 보면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 그 확률 변수 x 빼기 뮤 평균이죠 기대값 그거에 제곱한 것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은 분산이 되는 겁니다. 어, 기대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서 분포하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산 확률 분포의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표본 데이터까지 거리의 제곱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가중하여 더한 값이다. 그래서 이 시그마 제곱은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를 제곱한 것에다가 가중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뮤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기베스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준 건데 분산은 자, 평균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자, 왜 제곱을 해주는지는 어, 아시겠죠? 자, 뭐냐면 평균이라는 거는 자, 이거 만약에 평균값이 있어요. 평균값이 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좀 양수들이 있고 왼쪽 갔을 때 음수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 간에 이거를 제곱을 안 해주고 제곱을 안 해준 상태에서 가중치에서 곱해주면 결국 어떻게 곱해서 다시 서메이션 해주면은 시그마 처리하면은 그냥 제로가 돼요. 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이 돼서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제곱을 야 그래서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의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표본 데이터까지 거리의 제곱을 확률 밀도 함수로 가중하여 적분한 값이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의 분산은 이제 아까 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연속 확률 분포의 어떤 평균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PX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가중치라는 의미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적분을 해줍니다. 또 적분을 해줍니다. 자, 분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분사는 항상 0 또는 양수입니다. 자, 0이면 뭐겠어요? 0이면은 평균하고 그냥 그 모든 데이터가 평균값을 갖는 경우 이제 0이 되겠죠. 왜 양수겠어요? 제곱을 아까 했잖아요. 제곱. 제곱을 아까 어, 제곱한 것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확률 변수가 아닌 상수 C에 대해서는 다음 식이 성립된다. 자, 0이 돼요. 자,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성질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의 베리언스는 분사는 저 X 제곱의 기대값 빼기 X의 기대값. 이거 뭐예요? X의 기대값 평균이죠. 평균의 제곱.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얘기했죠. 이거 그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 한번 봅시다. 밸런스 X는 이제 X 마이너스 평균의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인데, 자, 얘를 그 X 마이너스 뮤 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2 뮤 X 플러스 뮤 제곱이 되는. 이걸 각각 저 기대값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은 자, X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지금 마지막 뮤 제곱에 대한 거는 이제 이 기대값 공식이 뭐 적용될 게 없으니까 그냥 뮤 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X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요건 그대로 내려오는데 요거는 2뮤 곱하기 2의 그 X의 제곱 기대값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자체가 뮤잖아요. 그러니까 2뮤 제곱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2뮤 제곱 플러스 뮤 제곱은 마이너스 뮤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그, 이 분산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사실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요 공식을 다 일일이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곧바로 그냥 계산을 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 두어 개 풀어보시죠. 교재에 있는 예제예요. 11.3. 두 곳의 택배 회사에서 개별 운송을 위해 사용한 1톤 트럭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정의했을 때, 자, 다음의 표는 두 회사,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A사와 B사의 분산을 비교해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입니까? 연속 확률 분포입니까? 네, 이산 확률 분포죠. 이산 확률 분포니까 자, 일단은 기대값을 어, 분산을 구하려면 기대값을 구해야 되죠. 그죠? 네. 아까 저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기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구해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자, 시그마에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X가 자, A 먼저 구해보자. A라는 회사. A라는 회사의 X 즉 1톤 트럭을 사용한 숫자예요. 한 대 사용할 확률은 0.3, 두 대 사용할 확률은 0.4, 세 대 사용할 확률은 0.3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구한 평균을 갖고 또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을 먼저 이렇게. 한 대 사용할 때 0.3이었고 두 대 사용할 확률 0.4, 세 대 사용할 확률 0.3이에요. 다 계산해 주면요. 평균 두 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평균 두 대인 걸 알게 됐어요. 자, 분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한다고. 자, 여기 한 대에서 그 평균 두 대를 빼준 것에 제곱을 하고 이 트럭에 한 대 사용될 때 가중치를 0.3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대 사용할 때 그때 가중치, 세 대 사용할 때 그리고 세 대 사용할 때 가중치를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0.6이 나와요. 자, 즉 A라는 회사는 평균이 두 대, 분산이 0.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B라는 회사도 똑같이 구해주는 거예요. 자, B라는 회사 한번 봅시다. B라는 회사는 저희 한 대도 안 쓸 때는 0.2로 나왔고요. 한 대 쓸 때 0.1, 두 대 쓸 때 0.3, 세 대 쓸 때 0.3, 네 대 쓸 때 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차피 0대 쓸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 안 했고요. 각각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쓸 때 가중치 감안하면 평균은 두 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B사도 평균은 두 대. 자, 저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은 보면은 한 대도 사용 안 할 때 평균과의 거리를 구해서 제곱을 해주고 가중치를 곱해주고요. 한 대 사용할 때 평균과의 그 차이 제곱을 해주고 가중치 0.1. 두 대 사용할 때는 의미가 없죠. 2-2는 이제 0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계산을 안 해줬고요. 세 대 사용할 때, 그리고 네 대 사용할 때 각각 가중치 해서 그랬더니 분산은 1.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는 평균적으로 트럭 사용할 그 대수, 사용 대수의 기대값이 예상되는 기대값이 우대식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분산이 달라요. 분산이. A가 0.6이고 B가 1.6이에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분산이 B사가 더 크다라는 거는 이게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변동폭이. 그러니까 이 평균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A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이제 회사를 운영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 분기의 어떤 실적이라고 하면은 다음 분기의 예상 실적에서는 실제로 평균적으로 두 대가 사용될 확률이 A사가 훨씬 더 이제 이 신뢰성 있는 답변이 되겠죠. 예, 답이 될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분산, 이 변동폭이 적은 것이 어, 뭐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변동폭이 적은 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분산의 그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교재 예제 11.4. 자, 할인마트에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 1시간 동안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수요가 다음과 같은 랜덤 변수 X라고 할 때, 자, 그 평균과 분산은 얼마인가?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X가 7시, 8시 사이에 판매된 돼지고기 수요가 X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 이제 1에서 3 사이에 있어요. 자, 뭐 단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1시간 동안 한 팩에서 세 팩, 뭐, 하여튼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확률 변수는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함수가 이렇게 는 거예요. 함수가. 자,
그러면은 보시죠. 먼저 기대값 평균은 뮤를 구해야겠죠. 뮤를. 이 패턴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x 곱하기 fx가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 dx 3분의 1은 바깥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남죠. 자,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x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적분해 주는 거예요. 얘를 적분. 얘 적분해 주면은 자, 여러분 적분 공식 기억나시죠? 예. 만약에 확률 밀도함수가 x의 n제곱이라고 하면은 적분했을 때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x 제곱에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되죠. 자, x를 또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 제곱이. 자, 그렇게 해서 x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제 적분한 것에다가 적분한 수식에 x에다가 3 대입해주고 1 대입해줘서 빼줍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9분의 14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뮤 평균이 구해진 거예요. 평균이. 자, 근데 우리가 요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뮤 하나 구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x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x 제곱. 그러면 아까 요 위에 수식에서 x 자리에다 x 제곱을 넣고 가중치 그대로 똑같이. 자, 3분의 1 수치 3분의 1을 앞으로 빼놓고 자, 인티그럴 안에 1에서 3까지 구간 안에서 요건 뭐 남아요? 여기서 x제곱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적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적분. 이거 적분해 주면 x 세제곱 적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곱하기 x의 4제곱 되죠. 자, 마이너스 x 제곱 적분해 주면 3분의 1 곱하기 x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똑같이 이 구간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해 준 거예요. 3, 6, 요 적분한 공식에다가 x에다가 3 넣고 그다음 1 대입해 줘서 빼주면은 계산해 주면 9분의 34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뭐 구했어요? 요거 구했고요. 요거 구했죠, 요거. 그다음에 구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9분의 4에다 14에다 제곱해 준 수치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9분의 34 빼기 9분의 14의 제곱 계산해 주면요. 자, 81분의 110으로 자,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은 9분의 14 나온 거고요. 자, 평균은 9분의 14. 자, 분산은 81분의 110.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예, 오늘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 그 n분의 1 많이 하죠. n분의 1. 예. 뭐 직장 동료들끼리 아니면은 학생 여러분인 경우에는 이제 학생 그 학과 친구들 뭐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회식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그 단체적으로 든 비용에 대해서 그냥 n분의 1 해서 주로 이제 평균을 구하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평균을 구하는 것을 이제 기대값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